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인바디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중계를 사실 집에서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사실은 요즘엔 집에서도 인바디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왜 필요하냐면은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디테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몸무게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얼추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몸무게가 50kg다, 몸무게가 60kg다, 몸무게가 70kg다 이런 단순 그런 몸무게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지금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체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몸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세밀하게 분석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인바디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조금 크게 대두가 되는 게 지방하고 근육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부피. 지금 여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근육의 1kg하고 지방의 1kg가 갖고 있는 이 부피의 차이가 지금 근육보다 지방이 지금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지금 부피가 더 커요. 지금 요 사진상만 보더라도. 그러니까는 똑같은 몸무게였는데 지방이 사실 훨씬 더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훨씬 더 사실 몸도 이쁘지가 않고 건강 쪽으로도 그렇고 핸들링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바디 지금 얘기하기 전에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몸무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지금 뭐 여기서 지금 한 60kg 넘어가면은 막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60이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육과 지방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맞춰져 있는가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넘어가면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바디 결과지 설명에 대한 챕터가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키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빨간 색깔 상자로 표시를 해가지고 조금 그냥 대략적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는 조금 요 상자도 얘기를 드릴 거지만은 제가 보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이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인바디를 보면은 제일 먼저 보는 건 이 사람의 체질이 강체질인가 약체질인가를 조금 보거든요. 근데 그 강체질과 약체질은 일단 뭘로 보냐면 요 밑에 있는 뭐야 내 마우스 여기 요 골격근량으로 봐. 무게하고 골격근량. 그러니까는 그 몸무게는 사실 뭐 60kg다, 70kg다, 80kg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안에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8에서 한 21, 22 정도까지가 되면 기본적으로 약체질로 들어가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 한 7, 8에서 한 31, 2 정도까지 되면 약체질이고 여성분들이 강체질이신 분들은 이 근육의 양이 마우스가 자꾸 없어져. 근육의 양이 한 24, 25가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 강체질의 대표적인 주자가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세정 리더님은 25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운동을 아무리 안 해도. 어.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한 33, 34가 넘어가게 되면 강체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과 강은 뭐 우리가 뭐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도 기본적으로 내 몸이 갖고 있는 면역과 내성을 조금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체킹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위에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인바디를 보시게 되면은 각 밑에 보면은 가로로 돼 있어서 카테고리가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only one, 나만을 위한 카테고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카테고리를 보는데 내가 체킹이 되어 있는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양이 이 카테고리 내에서 약체질들은 가운데에서 아래쪽으로 나와 있어요. 강체질들은 가운데도 아니에요. 보통 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도표에 나와 있는 인바디 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체수분이 27.6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범위가 27.7에서 33.9 사이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요 지금 PPT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은 범위 아래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단백질도 7.5에서 9.1 사이인데 7.3이에요. 아래로 떨어져 있고 무기질도 2.55인데 여기 범위가 2.56에서 3.13이에요. 그러면 요 사람은 지금 약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골격 근량도 20.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연관지어서 같이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인바디상을 딱 봤었을 때 그 약체질과 강체질별로 기준점을 조금 다르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약체질이신 분한테 이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을 이거 범위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당연히 이거 오버되면 좋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체질들은 그렇게 되기가 정말 죽기 전까지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약체질이신 분들은 이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을 볼 때, 아, 기준점 이상으로 일단 들어와 있으면 약체질 중에서도, 아, 그래도 본인을 좀 잘 챙겨왔던 사람인 거고, 기준점을 그 범위 내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목표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약체질들. 그리고 강체질 같은 경우에는 이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량 기준을 그냥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중상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자 인바디 보시면 돼요. 각자 인바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각자 인바디를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중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중간 정도가 내려와지면은 강체질들은 이미 컨디션이라던가 체력이나 면역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분들은 중상 혹은 여기 범위 내에서 최상 이 카테고리를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목표로 잡으시면 좋아요. 강체질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조금 보는 게 다르고 그 밑에 이제 체지방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강체질이고 약체질이고 상관없이 뭐 일단은 뭐 일단 떨구는 게 거의가 목표가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 한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왜 그 살이 진짜 안 붙어가지고 살이 붙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진짜 사실은 살을 빼는 것도 어렵지만 살을 찌우는 것도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통 약체질로 나옵니다. 강체질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인바디를 찍었을 때 살을 찌우고 싶으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골격근량을 쫙 늘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처럼 그 내가 몸에 좋은 것도 먹지만 몸에 안 좋은 것도 많이 먹어도 돼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몸에 있는 파이 자체를 키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근육량을 빡 늘리면은 그렇게 해서 살을 찌우는 방법을 조금 활용을 한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내가 뭐 살이 너무 안 쪄서 살을 좀 찌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없으니까 사실 그냥 크게 안 하다 할 수 있지만 살을 진짜 찌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살을 빼는 것보다 훨씬 더 두 배, 세 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골격근과 지방 분석에 대해서 보면은 체중과 골격근량, 체지방량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각자의 인바디를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쉽게 표현하면은 C자 모양이 있고 I자 모양이 있고 D자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체중과 골격근량과 체지방량이 체중과 체지방량은 높게 측정이 되어 있고 골격근량이 낮게 측정이 되어 있으면 볼펜 갖다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면 C자 모양이 돼요. C자 이렇게 그 골격근량이 떨어지니까 반대로 체중과 체지방량은 적은데 근육량이 많으면 D자 모양이 돼요. 근데 체중과 골격근량과 체지방량이 거의 얼추 비슷해. 그러면 일자 모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I자 모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약체질이신 분들은 보통 C자이기 때문에 I자 정도만 돼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표를 요거는 I자 모양을 만드는 걸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근육의 양이 잘 붙거나 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I자 모양이나 D자 모양으로 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장미순 사장님 인바디를 보니까는 I자 모양이더라고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네. 장미순 사장님 보시게 되면은 아마 그 인바디 점수가 79점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80점 넘어가면은 어지간한 20, 30대하고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강력한 몸인데 어쨌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I자 모양을 여성분들은 기본적인 목표로 가지고 가면 좋고 그리고 내가 운동을 조금 많이 한다던가 조금 체력을 좀 키우고 싶다던가 막 뭐가 있어. 그러면 그때 D자를 조금 목표로 해도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D자에 대해서 집착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I자만 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보시고 대신에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인바디를 찍는 경우가 있는데 남성분들은 약체질이라고 하더라도 어지간하면은 D자 모양을 조금씩 조금씩 목표를 잡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여성과 남성의 체형이나 몸 자체가 기본적으로 근육이 잘 붙는 체형, 안 체형 이 차이가 아예 성별적으로다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목표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밑에 비만 부석 보시게 되면은 체지방률과 BMI라는 게 써 있는데 여기 있는 BMI는 복부지방률을 말하는 거고요. 체지방률은 내 전체 몸무게에서 체지방량의 그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바디를 얘기를 할 때 비만 분석 쪽은 잘 보지를 않아요, A시당 쪽. 왜냐면은 뭐 내가 복부지방률하고 체지방률은 뭐 사실 보다 많아. 어차피 지금 다른 도표나 페이지 지금 여기에서 그 지방의 부위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아, 내가 살이 체지방량이 이만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복부에 요만큼이 있는 거구나. 혹은 아, 내가 전체 몸무게가 요 정도인데 살이 요만큼이 있는데 그게 지금 비율로는 아, 체지방률이 요 정도가 나오는 거구나 인 거고요. 요거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개인 가정에서 인바디 디바이스 같은 거를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 보통 나오는 게 요 체지방률 요거 나옵니다. 요 지금 퍼센테이지 요거 요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집에서도 조금 요거는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보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위별 근육 분석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근육 분석 같은 경우도 되게 굉장히 원래는 이게 잘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여기저기서 많이 이게 생각을 하는지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지금 여기는 빨간 색깔 도표로도 이렇게 따로 나와 있죠. 보시면 윗줄 숫자는 부위별 근육 무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근육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 숫자가 뭐 90부터 뭐 110, 120 이렇게 해서 막 사이사이가 있는데 체중 대비해서 근육의 비율을 말하는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근력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위에는 근육의 양이고 밑에는 근력. 그러니까 그 근육을 가지고 힘을 쓸 수 있는 힘의 양. 그렇죠? 그러니까 체중 대비 근육 비율이기 때문에 근육이 내가 비율이 높을수록 근력이 세지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조금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지금 쓰는 이 PPT도 제가 그 쿨방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자료는 가지고 가시면 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바디에다가 메모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근육의 무게는 뭐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밑에 이제 아이고 그 근력을 보시게 되면은 100 이상이면은 강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력이 100%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하면, 아, 내가 아직까지 내가 갖고 있는 근육의 양에 대비해서 내가 활용이 조금 낮은 거 아닌가? 라고 보시면 돼요. 요 부위별 근육 분석은. 그리고 지금 이 도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옆에 세포 외 수분비가 또 있죠. 그 각 부위별 세포의 수분비,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시는 거에는 다 있을 거예요. 그 세포의 수분비는 이제 밑에 지금 제 PPT 상에 있는 여기 세포의 수분비 분석에도 있지만 부종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부종 수치. 그래서 요거는 그 여기 빨간 색깔로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0.390 이상이면 약한 부종이고 0.400 이상이면 부종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이거는 0.380이 사실 진짜 딱 표준이거든요, 한가운데. 근데 그것보다 아래로 떨어져도 사실 부종이고요. 그것보다 위로 올라가도 부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인이 근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세포의 수분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일단 물을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물 먹는 거. 물량이 떨어져가지고 보통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부종이 되신 분들은 그때부터는 물과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나트륨의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위로 올라가면 그 세 가지를 다 잘 드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보통 짜게 그런 먹는 식으로다가 조금 사람은 위로 올라가겠네요. 예? 뭐라고요? 보통 짜게 먹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겠다고. 아, 짜게 먹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짜게 먹는 사람들은 케이스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보통 아래로 떨어져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짜게 먹는 거를 몸에서 우리 중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있는 물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세포의 수분비를 보면 중하로 떨어집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만약에 짜게 먹었는데 단백질량도 굉장히 몸에서 많이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을 얼마나 먹는지에 따라서는 위로 올라가서 부종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인바디를 봤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보통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딱딱딱 그때그때 이런 거를 조금, 아, 이게 케이스에 따라 이럴 수도 있구나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녹화를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도 그런 기본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세포의 수분비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인바디상에 가지고 계시는 그 각 부위별 근육 분석 옆에 그 세포의 수분비는, 그러니까 그 각 부위의 세포의 수분비, 그러니까 부종 수치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요거는, 그래서 각 부위별로는 그 상체는 한 0.380에 비슷하게 가요. 근데 몸통하고 하체는 0.390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 운동량이 조금 필요하겠다. 왜? 순환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자영업을 한다던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직업적인 특성상, 아, 내가 다리를 조금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볼 때. 그래서 그 부위별 세포의 수분비를 전체를 취합을 해서 밑에 보시는 세포의 수분비 분석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인바디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잘 따라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신체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바디키 앱을 다운을 받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인바디를 찍었을 때 일단은 쉽게 볼 수 있도록 체중과 골격근량, 체지방량, 내장지방 레벨을 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나온다라는 거. 요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이제 오른쪽을 그래서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인바디 점수가 이렇게 이제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약체질과 광체질을 보통 얘기를 드렸는데, 요거는 사실은 근육의 양하고도 굉장히 연관돼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요 인바디 점수는. 그래서 인바디 점수가 한 60점대면은 조금 허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아, 내가 컨디션이나 이런 게 내가 갖고 있는 신체의 잠재력에 비해서 조금 허약한 편이다. 그리고 70점이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냥 건강하고 정상적인 수준. 인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70점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은 내가 점점 컨디션이라던가 체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라는 걸 느끼고요. 80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강건하다고 표현을 하죠. 강건.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 보통 80점이 넘어가게 되고요. 90점이 넘어가면 그런 분도 있어요. 근육의 양이 너무 많을 때. 그 예를 들어서 그 국가대표 스켈레톤 선수 윤성빈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 근육량 되게 많은 그 스켈레톤 선수가 있거든요. 봅슬레이. 그 사람이 인바디 점수가 104점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근육량이 40kg가 넘게 나와요. 몸무게가 80kg인가 90kg인데. 그러니까 근육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바디 점수가 100점 오버가 돼서도 나오기도 해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거의 천상계와 같은 느낌이니까 저희는 그냥, 아, 내가 70점대에서 80점대 사이로다가 이렇게 잘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60점대가 엄청나게 허약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약체질이신 분들은 보통 65점에서 75점 사이로 나와요. 약체질이신 분들은. 그리고 강체질이신 분들은 보통 한 75, 6점에서 80점대 중반까지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는 그 장미선 사장님도 사실은 체질적으로 보셨을 때는 약체질이시거든요. 근데 79점 나오신 거면은 이미 장미선 사장님은 장미선 사장님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굉장히 지금 사실 잘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는 아주 굿 칭찬,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체중 조절 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것도 그 근육의 양하고 사실 연계돼 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데, 내가 근육 1kg당 버틸 수 있는 하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의 양을 가지고 이 적정 체중이 매번 바뀌어요. 똑같은 몸무게여도. 그래서 그냥, 아, 내가 지금 요렇게 조금 케어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조금 보시면 되기는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 지방 조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통 여성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지방 조절 되게 많이 빼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체중 조절은 나이대가 20대, 30대든 뭐 60대든 70대든 그냥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고지고대로 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봐버리면은 벌써 사실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근육 조절 오늘 같은 경우에는, 75대라고 아, 나왔는데. 근육이란다. 예?
12kg 빼라고 나와. 아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조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그냥 50대가 넘어가면 내가 한 20 정도까지만 만들어도 괜찮다.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한 25kg 정도의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체중 조절에서는 지방 조절을 뭐 한 마이너스 뭐 한 15kg 빼라고 해. 그래도 그렇게 고지고대로 보지 마시고, 아, 나는 기본적으로 일단 내 컨디션을 조금 올릴 때에는 한 5kg 정도만 빼도 괜찮겠다. 그렇게 목표를 잡는 게 단기간에 그 성취하기도 사실 훨씬 더 쉽고 자존감이 안 떨어져요. 이 여성분들이 사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인바디를 찍으면 무게뿐만이 아니고 이게 나오는데 보통 안 좋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체중 조절을 보시면 되고 근육 조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그래서 이제 영양 평가를 보시게 되면, 뭐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이 지금 아까 지금 제 PPT 상에 있는 여기에서는 이분이 지금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이 전부 다 기준점 이하였기 때문에 다 부족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케어가 되면은 요거는 전부 다 양호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만 평가에 여기 BMI하고 체지방률 요것도 그냥 복부 지방률하고 내 전체 체지방률이 요 정도구나라는 걸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신체 균형 평가하고 부위별 체지방 분석. 요거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신체 균형 평가는 여기 부위별 근육 분석에 보시게 되면은 그 근육의 양과 근력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그 상하체하고 몸통이 균형이 잘 잡혀 있는지 하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이 잡혀 있는지를 가지고 신체 균형이 얼만큼 잘 맞춰져 있는지를 조금 보게 돼요. 이것도 은근히 불균형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신체가 어쨌든 하나의 신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각 부위가 균형적으로다가 건강한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뭐 특정한 부분은 강하고 특정한 부분은 굉장히 약해. 그러니까 나는 평균으로 치면 평균이야. 이렇게 보시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PPT상에도 보시게 되면은 상체 좌우와 하체 좌우는 균형인데 상체와 하체가 약한 불균형으로 나온 게 지금 이 PPT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체 근육의 양과 하체 근육의 양이 굉장히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근력의 양도 상체는 90 정도에 있는데 몸통과 하체는 뭐 한 100에서 110까지 가니까 불균형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에는 내가 상체 운동량을 조금 무산소로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으로다가 조금 더 세게 잡아줘야겠다가 일단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피드백을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상체와 하체가 만약에 불균형이면 굳이 따지면 하체가 더 양이 많은 불균형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부위별 체지방 분석이 나오는데 요거는 보시게 되면은 제가 방금 왼쪽에서 보면 부위별 근육 분석하고 부종 수치가 나왔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부위별 체지방 분석이기 때문에 요 양쪽을 같이 보면 내가 오른팔에는 근육이 얼마나 있고 근력이 얼마나 있는데 그 팔에 체지방이 요만큼 있는 거구나. 를 같이 볼 수 있어요. 이 양쪽을 같이 보면. 이해되시나? 지금 이거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왼팔, 몸통, 오른다리, 왼다리 전체를 근육의 양과 체지방의 양과 부종 수치와 근력의 양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양쪽을 체킹을 하면은. 그쵸?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세포의 수분비를 가지고 부종 수치까지 같이 판가름을 하기 때문에 이러면 그 몸 전체의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서 근육과 체지방과 부종을 다 같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위에 체성분 분석과 골격근 지방 분석에서는 전체적인 영양 밸런스라던가 흔히 얘기하는 근육과 체지방을 봤다면 부위별 근육 분석과 부위별 체지방 분석은 말 그대로 이제 부위별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위별 체지방 분석 보시게 되면은 여기 오른팔에 보시면 0.6kg 써 있고 옆에 보시면 69.2라고 써 있는데 오른팔에 있는 지방이 0.6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지방이 내 몸 전체의 밸런싱을 봤었을 때
전체 오른팔 중에서 69.2%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율을 봤었을 때, 비율. 그러니까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지방질이 많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따라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 알려드린 다음에 질문이 따라가고 있으신 있어요.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다 이제 배포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화면을 다 아예 그냥 닫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연구 항목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뒤 도표에도 디테일하게 조금 나오니까는 제가 요거는 뒷페이지에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여기 이제 보시게 되죠.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 부분이에요. 부위별 근육 분석, 그리고 내장 지방, 그리고 세포 내수분, 세포 외수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부위별 근육 분석은 제가 이제 앞에서 다 얘기를 드렸고 내장 지방을 얘기를 드렸어요. 이 내장 지방은 제가 전 페이지 살짝 돌아가 보면은 여기 연구 항목 있죠. 오른쪽 아래 연구 항목. 연구 항목에 내장 지방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이제 내장 지방 레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몸 겉에 붙어 있는 지방이 아니고 안에 있는 장기에 끼어 있는 지방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게 뭐 지방간 할 때 얘기 듣는 게 그것도 내장 지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레벨이 그 평균적으로 6 레벨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6 이하이면은 염증이 잘 안 생기고 내장이 잘 안 생겨, 내장 지방이. 근데 6이 넘어가게 되면은 내 몸 자체에서 염증 세포 수치도 조금 빨리빨리 올라가게 되고 내장 지방이 되게 빨리빨리 붙게 돼요. 몸 자체의 메커니즘이. 그래서 여성분들은 저는 이제 권장드리는 게 보통 평균적으로 내장 지방을 처음에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2 정도를 가지고 계세요. 조금 적으신 분들이 한 9에서 8 정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차차차 잡아서 한 6 정도까지를 조금 잡는 거를 목표로 잡아요. 6 정도. 뭐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이제 그 근력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예 6 정도는 지금 저희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젠관 그걸로도 사실 충분히 잡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는 제가 자꾸 장미선 사장님 얘기 나오는데 장미선 사장님께서 내장 지방 레벨이 6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염증이 잘 잡힐 수 있는 그 레벨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5에서 3에서 5레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성분들은 이제 술을 드시는 분들이라던가 좀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라던가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남성분들도 사실 내장 지방 엄청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있으신 분들 보면 배 엄청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복수 찬다 그러고 배가 안 들어간다 그러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예 그냥 그런 내장 지방들이 안에 많이 붙다 보니까 기본적인 살 자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장 지방이.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운동과 뭐 식이 조절 혹은 뭐 디톡스라던가 쨍광 그런 걸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PPT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세포 내수분과 세포 외수분이 있어요. 요것도 사실은 그 아까 세포의 수분비를 볼 때 세포 내 세포 외를 같이 보는 관점이기는 한데 일단 세포 내수분은 몸속에 있는 장기에 있는 수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포 내수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게 그 균형점이 가장 적정하다라고 보시게 되고요. 만약에 범위 이하이면은 세포 장기 안쪽에 물이 별로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변비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장 쪽으로 봤었을 때. 왜냐면은 우리 몸에 영양소를 섭취를 하면은 수분을 대장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범위 이상이면은 장기 내에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수분을 흡착할 필요가 없어서 변비로 나와요. 아니, 변비가 아니고 설사로 나와요. 묽은 변 이렇게. 그런 메커니즘으로다가 조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외수분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말 그대로 장기 외적인 부분의 수분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피부하고 피하층, 그러니까는 그 간질액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쪽에 있는 수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범위 이하이신 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피부가 건지럽다는 분.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어디서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데 음소거를 조금 누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 소리인지는 모르겠네. 장미선 사장님 쪽. 아, 네. 그러세요? 아, 예, 예. 그래서 음소거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그 우리가 디톡스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뭐 조금 식이요법을 한다던가 물량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피부가 건조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방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지나리더님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피부가 무릎도 그렇고 어저께 또 뵈니까 그 팔하고 좀 그 가슴 쪽도 굉장히 원래 건드렸었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피부 외 수분이 양이 아마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지금은 이제 젠관을 그걸 또 2주짜리를 하고 계셨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는 특히나 수분량이 조금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그게 또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럴 때 제가 그래서 원래 그 아토크림을 굉장히 듬뿍듬뿍듬뿍 바르시기도 하고 물량을 조금 더 늘리면 좋겠다. 그때 만약에 물량을 늘려도 건지러우면 물에다 소금 타서 드셔라. 아까 이제 제가 세포의 수분 말씀드리면서 그 알부민하고 나트륨하고 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핸들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외수분이 만약에 범위 이상이면 요거는 이제 부종이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피부하고 피하층이 붓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요럴 때는 이제 신장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그 소변으로 배출시킬 만큼은 시키고 나머지는 몸에다가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히려 범위가 조금 위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이섬유를 조금 권장을 드려서 신장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만큼의 수분량을 조금 그 식이섬유가 흡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가지고 세포의 수분비를 같이 또 평가를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입니다. 여기 기초대사량. 그 기초대사량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4시간 동안에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고 숨만 쉬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쓰이는 소모 칼로리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근육의 양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고요. 그리고 근육의 질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체중 1kg당 1시간에 남성은 1칼로리를 소모를 하고 여성은 0.9칼로리를 소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남성은 70kg 기준으로 1680이고 여성은 50kg 기준으로 1080이라고 써 있다라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그 여기 그 기초 대사량도 원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범위가 보시면 내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 범위 아래쪽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근육의 양이 적어서 그래요. 내 몸무게가 갖고 있는 파이의 비율을 맞췄을 때 근육의 양이 적어. 예. 그러면은 그 전체 근육의 양이 적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소모 칼로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육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부 지방률 같은 경우는 뭐 허리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눈 값이니까 말 그대로 그냥 복부 지방 얘기하는 거고요. 남성은 0.90 이상, 여성은 0.85 이상을 이제 복부 지방, 아니, 복부 비만으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5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뵈다 보니까 이 복부 지방, 이게 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여성분들 그 왜 갱년기 이후에 아랫배 나오는 거, 그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주요적으로 빼야 되냐면 옆구리나 아랫뱃살도 어지간하게 뭐 좀 하면 빠지긴 빠지는데 보통 갱년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제 자궁이 이제 이제 일을 멈추잖아요. 일을 멈추니까 그 부위에 조금 보호를 하려고 일부러 살을 거기다 붙이는 거거든요. 열을 좀 내기도 하고 또 자궁과 대장을 보호하려고 이게 하는 거다 보니까 내 몸에 충분한 열과 순환이 돌지 않으면 그 부위는 어지간해서 아랫배가 잘 빠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숨이 가쁘고 열이 확 돌 만큼의 운동량이 좀 필요해요. 내가 뭐 뗀관이든 바디톡스든 뭐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는 그거를 조금 메커니즘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또 아예 없으면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그 허리가 조금씩 굽을 수도 있어요. 예. 뭐, 그 왜 나이 들어가지고 왜 골다공증 좀 심하고 그러면은 왜 점점 이 뼈대가 허리가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 살이 어지간하게 체력을 또 잡아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상담하고 조율을 하는 게 좋아요. 요거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20, 30대, 40대인데 요게 조금 높다 그러면 이제 뭐 엄청 빼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체세포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세포 내 수분과 단백질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얘기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 위에 단백질 전체 양하고 체세포량하고를 같이 제가 비율을 봐드렸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고요. 요게 체세포량이 많으면 왜 우리가 세포가 100일에서 200일 사이에 죽고 살고 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몸 속에서 세포들이 끊임없이 죽고 살고를 반복할 건데 그때 양질의 물과 양질의 단백질, 양질의 미네랄이 있어야 세포가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 체세포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것과 연관해서 단백질의 양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골목길 질량이 어디 나와 있지? 잠깐만요. 아, 여기 안 나와 있으면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 PPT 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체세포량 위에 골 무기질량이라는 게 나와요. 요거는 내 뼈 안에 무기질이 얼마만큼이 들어있어지는가를 사실 판가름하는 척도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뼈대가 단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내 뼈에 보통 그 골 안에 들어가는 무기질들은 보통 뼈대를 구성하는 애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골밀도를 병원 가서도 뭐 마이너스 3 이상이 되면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외에 평가 기준이 병원마다 있지만 내가 인바디를 가지고도 그거를 조금 볼 수 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아 내가 지금 뼈대를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지 요거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바디 점수는 뭐 제가 아까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여기 뭐 상완이 팔둘레, 상완이 팔 근육둘레, 요거는 그냥 그 팔뚝 그거, 예, 그냥 센티미터 얘기하는 거니까는 그냥 그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인바디를 일반적인 인바디하고 다르게 두 장을 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뒷장에 있는 인바디를 보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영어로 써있으니까 사실은 봐도 잘 모르는데, 올 바디 페이스 앵글이라 그래서 요거는 그 세포막의 건강한 활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만약에 세포가 아까 어떻게 표현을 드릴까? 체세포량 제가 방금 전에 전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만약에 건강한 체세포를 계속해서 지금 영양을 줘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50대든 60대든 내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점점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지금 요 표상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져요. 그래서 요거는 요 꼭대기를 뚫을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단지 여기 보시게 되면 회색깔로다가 이렇게 색깔로 칠해져 있는 거는 동 나이대를 그냥 의미하는 거예요. 내 나이대. 예. 그러니까는 이 회색깔에서 위로 있으면은 내 나이대에서 뛰어난 거고요. 내 나이대 이 회색깔 위로 올라가지면은 나는 이미 내 나이를 초월했다. 그 정도로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올 바디 페이스 앵글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장 지방 단면적 평가는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말 그대로 내장 지방 단면이기 때문에 보통 장기에 있는 지방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 주변에 축적된 지방의 단면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옆에 밑에 있는 거는 나이이고요. 그 오른쪽에 위로 올라가져 있는 거는 이제 내장 지방 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게 이제 100 이상이면은 복부 비만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래서 그 지금 아마 각자 있는 인바디를 보시게 되면은 회색깔인데 조금 옅은 회색이 있고 짙은 회색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 기본적으로 옅은 회색인 부분이 좋은 거고 더 아래로 떨어지면 더 좋은 거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위로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근육과 영양 평가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 근감소증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거 말 그대로 근육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카테고리는 부종에 대한 수치, 우리 아까 세포의 수분비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골격근량을 키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몸 전체의 근육의 밸런싱이나 양이 어느 정도 수치의 카테고리에 붙어 있는가를 보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점선으로 있을 거예요. 점선으로. 그랬을 때
그 가로로 있는 점선 아래로 떨어지면은 근감소증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위에 당연히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내가 그 점선하고 조금 인접하게 붙어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근육 운동을 조금 쉬게 해줘야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로로 있는 점선은 그 세포의 수분비 부정 수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한 걸로 하면은 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비만 평가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허리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눈 건데 그냥 요거는 그 내장 지방이라기보다는 그냥 체지방 분포하고 복부 비만 그냥 전체적으로다가 내가 아, 나 살 어느 정도 있구나. 요거를 조금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제가 아까 전에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남성은 0.90 이상이면 복부지방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성은 0.85 이상이면 복부비만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요것도 그 밑에 라인은 나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옆에 있는 라인은 지금 요거 지금 뭐냐 WHR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비만율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는 당연히 옅은 회색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은 거고요. 조금 이제 봐가면서 이제 내가, 아, 나 전체적으로 살을 좀 어떻게 좀 해야겠다. 좀 케어해야겠다.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하면 이제 인바디는 끝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바디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쨍관 2주짜리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로써 또 한 분은 내일까지도 하지만 하는 거를 하나하나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필요해지고 설명이라기보다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어떠한 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다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요 도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제가 그 A4 용지로는 안 뽑아드리고 핸드폰으로 아마 공유를 드리거나 아마 그랬을 건데, 일단 요거는 어차피 지금 다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 바디톡스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지만 이거는 원래는 저희가 45일짜리 젠관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체질 개선을 그냥 암 직전에 모든 질병을 싹 다 그냥 그 케어를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 45일짜리를 하는 게 조금 시간적이라던가 아니면 여건적이라던가 뭐 금전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금 그게 있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조금 일단 가볍게 2주 정도로다가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게 요게 지금 요게 젠관 라이트 요거고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식단 조절과 체성분 비율 맞추고 영양 보충과 혈관 청소와 적당한 운동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 그냥 어지간한 거 다 좋은 얘기 다 써 넣어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하루 디톡스일은 우리가 아마 다 느끼셨겠지만은 일단 뭔가를 잘 안 먹습니다. 그 음식 같은 거를 야채든 뭐든 다 안 먹어요. 하루 동안 필요한 뭐 식품 종류라든가 물 종류만 먹는데 그 이유는 내 소화기관의 일을 최소화함으로써 그 남은 피를 내 몸 전체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화이버비츠가 항상 아침에 들어가져요. 500하고.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화이버비츠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중금속, 체지방, 혈전, 콜레스테롤 등등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안 좋은 물질들 흡착해서 배출을 하는 친구인데 요럴 때 요 친구는 물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면서 내보내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많이 먹게끔 가이드를 드리고 그거를 아침 식사 전에 먹어놨을 때 요 친구가 흡착되면서 뿌니까 내가 이제 프로틴을 먹든 계란을 먹든 비플러스를 먹든 사과를 먹든 배가 안 고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버 비치하고 물 500은 아침, 점심, 저녁 드시기 전에 무조건 15분에서 20분 전에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못 들어오셨지만 우리 애성 리더님 같은 경우에는 화이버 비츠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굉장히 빨리 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 정도를 그 화이버 비츠를 못 먹고서 이제 요거를 하셨었는데 상당히 배가 고프다. 저녁에도 꼬르륵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화이버 비츠는 우리 몸에 있는 각종 그 안 좋은 물질들을 내보내는 겸 우리의 공복감을 없애주는 친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도표상에서 사실 보시게 되면은 프로틴의 양, 아이고, 프로틴의 양이 하루에 2번에서 3번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이 여기 보시게 되면 탄수화물의 양을 거의 넣지 않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들어가는 당이 거의 사과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단당, 포도당 같은 개념은. 근데 그랬을 때 우리 몸의 원래 비율은 탄수화물은 우리가 구성된 몸이 먹는 에너지원인 거고, 단백질은 우리 몸 자체를 만드는 구성 성분의 메인 역할을 하는 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백질을 양질로다가 넣어줬었을 때 아까 전에 체세포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양질의 세포들이 만들어질 때 얘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게 쓰인다. 라는 개념이고, 근데 그런 단백질을 한 번에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을 넣어버리게 되면은 소화 흡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한 번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원래 올바른 단백질 섭취는 하루에 약 3번 정도 이상으로 나눠서 최대 30g 정도까지의 단백질을 넣어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짠관 이게 아니고 일반적인 단백질의 섭취 건강 상식. 그래서 저희가 3번에서 4번을 넣은 거고, 단 4번 정도를 넣었을 때 B 플러스 두 알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 B 플러스는 말 그대로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판토텐산, 피리독신, 엽산, 코발라민, 비오틴이라는 우리 몸의 전체 신진대사를 보조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메인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젠관의 그 디톡스 개념을 극대화시키는 것 플러스 단백질을 먹으면서 나오는 대사 물질 찌꺼기가 있는데 그 찌꺼기를 해독하는 역할을 같이 해요. 그래서 B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레시틴 세알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매번 들어가는데 이 레시틴 세알은 인지질과 인지질과 콜린의 합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지질은 우리 두뇌의 4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임과 동시에 얘네들이 그 혈관 내에 그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유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는 혈전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한번 끼면 잘 안 빠지잖아요. 기름이니까. 피는 물이니까. 근데 이 레시틴이 그 애들을 섞어줌으로써 혈관 청소를 같이 해준다. 라는 역할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디톡스 1을 보시면 화이버비츠, 프로틴, B 플러스, 레시틴을 가지고 하루를 먹는 거예요. 하루를. 1일이. 그래서 이렇게 근데 요때 많이들 느끼시는 게 몸이 굉장히 가볍다. 그리고 그다지 배가 고프지도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도표에는 안 써 있지만 홀수 시간대에는 물도 또한 아이고 물도 300ml씩 계속 먹거든요. 이 도표에는 안 써 있지만. 그래서 배가 계속 불러요. 그래서 이 젠관의 특장점 중에 하나는 배가 절대 고플 일이 없다. 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바디톡스일이라 그래서 2일부터 7일 날까지 이제 6일 동안 하게 되는 걸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7시 45분에 화이버비치와 물 500을 먹는 거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8시에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프로틴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은 건강한 신체 비율을 위해서는 그 식물성 단백질뿐만이 아니고 동물성 단백질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계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란이 동물성 완전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계란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B 플러스와 레시틴은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사과. 어, 우리가 씹는 욕구도 필요하기도 하고, 당도 적당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과가 무조건 2분의 1씩 들어간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나는 밥심 없으면 못해. 그런데 그 밥 대신 사과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왜 자꾸 넘어가냐? 그 다음에 여기 그 10시에 프로틴 한 스푼 먹는 거 요거는 이제 간식 타임인 거죠. 내가 특별하게 배가 고플 일이 없게끔 먹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프로틴 한 스푼 써 있을 때 원래는 요때도 플러스 물 500을 같이 해서 먹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전달을 해본 결과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 그래서 그냥 한 200에서 300 정도에 드셔라. 대신에 홀수 시간마다 물을 300씩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물량이 충분히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시 45분 동안 제가 점심 먹기 전에 파이버 먹는 거 얘기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12시하고 6시를 보시게 되면은 사과 2분의 1개 제가 방금 이유를 얘기를 드렸고 계란도 동물성 단백질이기도 하고 우리가 점심과 저녁은 활동을 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이 계란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그 이번에 한 걸 또 보니까 계란 두 개 드시고 소고기, 닭고기 뭐 75g을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던데 쉬게 많이 먹은 거예요. 계란을 두 개를 먹던가 닭고기, 소고기 뭐 이런 거 지방질 없는 애들을 75g을 먹던가를 선택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계란 두 개를 드신 거면 소고기, 닭고기 안 드셔도 돼요. 어.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도표상에서 살짝 그거를 보시고 헷갈리셔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2분의 1개는 무조건 먹는 거고, 계란을 두 개를 먹거나 아니면 소고기나 닭고기를 75g을 먹거나를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비플루스와 레시핀 세알을 먹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찐 야채와 생 야채는 내 몸이 계속해서 조금 편안하게 먹는 그 느낌을 주고 싶어서 얘네들을 먹는 거예요. 식품만 계속 먹고 뭔가를 진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통해서 탄수화물과 당이 들어갔으면 찐야채와 생야채를 통해서 내 몸이 식이섬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화 기능이 안 떨어질 수 있도록 넣어주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뭐 다양한 야채들이 많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파란 색깔을 그래서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뭐 솔직히 뭐 파프리카라던가 뭐 다른 것도 많잖아요. 색깔도 다양한 것도 많고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유도리가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파란 걸로 무조건 기준점을 잡는 거다. 그리고 뿌리 식물 같은 경우도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화 흡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디톡스에 들어가야 될 에너지가 소화 흡수에 너무 길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별로 먹는 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 시간대별로가 공복 시간도 사실 딱 맞춰놓은 거거든요. 공복 시간. 그러니까는 그 어떤 분들은 무조건 이 시간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FM이긴 한데 각자의 생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활 여건에 요것들을 조금씩 조금씩은 유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또 맞추는 거는 또 상담을 해가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게 일주일 단위로다가 이게 루틴이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본은 2주를 하되, 뭐 정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1주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내가 해보니까 한 1, 2주 더 하고 싶어. 그러면 뭐 한 3주, 4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조금 핸들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은 너무 이거를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내 몸 상황이라던가 인바디를 찍으면서 아 지금 좀 슬슬 이런 거 한번 해야겠네 싶을 때 하면 되는 거고 짠관 45일짜리는 아예 체질 개선이기 때문에 이것저것이 많이 들어가지만 얘는 정말 기본 베이지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기본 가격은 원래 한 23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 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디톡스를 한다던가 다이어트를 하면은 원래 우리 몸에 안 좋은 내독소도 나가지만 전해질도 원래 같이 나가죠.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그거 그냥 기본 기능이거든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가액은 한 22, 3만 원 정도가 나오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보통 칼맥을 기본적으로 좀 같이 전달을 해서 31만 원 정도에 기본적으로 넣어드려요. 여성분들이 요즘에는 보통 그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시면서 만약에 기본적인 영양 밸런스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더블 X를 사실 같이 넣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장내 환경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유산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유틸라이트 제품군에 대해서는 어차피 같은 메커니즘을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조금씩 더 넣어서 그 사람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기본이 23이고 칼맥이 전달되는 게 31만 원이라는 거지. 딱 이렇게 틀을 맞추실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해서 요렇게 하면은 지금 요 짠관 요 2주 동안 안내 드린 것도 아마 이해는 이제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녹화는 이제 중지를